한적한 시골 마을, 회색빛 지붕들과 푸르른 산이 어우러진 곳에 사는 75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최근 들어온 몸 상태가 전과 다르게 힘들게 느껴졌다. 젊었을 때는 농장에서 일하며 건강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숨이 차고 피로를 쉽게 느꼈다.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 보건소를 찾아가게 되었다. 보건소에 도착한 김 할머니는 영양사인 이지현 씨를 만났다. 이 씨는 할머니의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균형 잡힌 식습관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요즘 들어 밥과 김치에 국 정도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더욱이 정크푸드를 즐겨 먹기도 했다. 이 영양사는 김 할머니에게 어떻게 쉽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노인들에게 맞는 식단 구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김 할머니는 바꾸기로 결심한다. 하루에 최소한 5가지 색을 갖춘 채소를 먹기로 했고 매일 물 8잔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로 두부나 생선을 자주 먹기로 했다. 간식으로는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를 선택하며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한 달이 지나고 김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동네 다른 어르신들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로부터 영양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느 날 영순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노인들을 위한 균형 잡힌 식습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전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할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모두 스스로도 신경을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 할머니가 설파한 건강 식습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은 할머니에게 추천받은 식단 덕분에 당뇨 수치가 개선되었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화되었다며 찾아왔다. 김 할머니는 다시 한번 차별 없는 건강에 대한 믿음을 굳히게 되었고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노력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골 마을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득 차고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햇살 좋은 날 작은 도시의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건강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였다. 강연자 정 박사는 관련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 오전 10시 강의실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젊은 여성부터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남성까지 모두 각자의 이유로 다이어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다. 정 박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강단에 섰다.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라고 그는 질문을 던지며 강연을 시작했다. 몇몇이 군기, 운동, 다이어트 약 등을 떠올렸다. 하지만 정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란 단순히 무언가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실행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죠. 그는 갑자기 화면에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신체 활동,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단어들을 띄웠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직장인 이모 씨의 이야기였다. 이모 씨는 온갖 최신 유행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조금씩 빠진 살은 결국 더 많은 체중 증가로 돌아왔다. 절망한 그는 정 박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정 박사는 그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적당한 칼로리를 유지하는 식단을 짜주었고 매일 간단한 신체 활동 계획을 세웠다. 또한 다이어트의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명상과 같은 정신적인 방법도 함께 권유했다. 결과적으로 이모 씨는 안정적인 체중 감량을 이루었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되찾았다. 또 다른 사례는 중년에 접어든 주부 박 씨의 경험이었다. 그녀는 여러 번의 요요 효과로 고생했지만 정 박사의 조언대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모두 함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녀는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강연이 마무리될 즈음 정 박사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정 박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고자 했다. 그날 이후 보건소의 헬스클럽과 상담실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가 자기만의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한 덕분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의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스트레스 투성이었던 나날들. 우리는 조금씩 그 무게에 짓눌려갔다. 현대인의 삶은 그렇게 쉽게 그 무게를 떨쳐낼 수 없었다. 바쁜 일과 끝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이 찾아오는 기한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나에게 명상을 추천해 주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있다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동료는 계속해서 명상의 장점을 이야기했다. 명상을 하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져.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지면 많은 것이 달라져 등의 말을 들으면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명상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명상을 시작한 첫날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살며시 감았다. 첫 번째 시도에서 잡생각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찼다. 지난주에 못한 일들부터 내일 해야 할 일까지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차례차례 스쳐보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명상 앱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목소리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명상에서는 주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내 몸에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고, 내쉬는 숨과 함께 나쁜 감정과 스트레스가 서서히 내 몸을 떠나는 것을 상상했다. 이상하게도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끝났을 때 내 마음 상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졌다. 꾸준히 명상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명상의 엄청난 장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선 명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마음의 평온함이었다. 분주했던 일과에서도 명상의 시간이 기다려졌고, 명상을 통해 나만의 공간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며 얻는 평화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집중력 향상에도 이득이 되었다. 두뇌가 차분해졌고 해야 할 일에 더욱 명확하고 집중된 상태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업무 효율 역시 더욱 올라갔으며 덕분에 스트레스의 원인이던 많은 일들이 차츰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명상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몰아붙이곤 했지만 명상 시간을 통하여 나는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의 뿌리를 파악하면서 스스로를 더 많은 사랑과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가진 열등감과 부족함을 직면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었다. 결국 명상은 나에게 있어서 한낱 스트레스 해소법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바쁜 삶 속에도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나는 더욱 우아하고 차분하게 내 할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명상을 망설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과감히 시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을 통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득 채우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값진 변화가 될 것이다. 스트레스 많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내면의 휴식과 평화가 아닐까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작은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보내고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 업데이트에 끊임없이 신경을 쓴다. 하지만 디지털의 편리함 이면에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기를 제공한 것은 한 친구의 제안이었다. 스마트폰 없는 주말을 보내보자. 처음에는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매일매일 지속적인 연결로 인해 지쳤던 경험이 많았던 것이다. 나는 마침내 디지털 디톡스의 도전을 결심했다. 디톡스의 첫날, 스마트폰은 침실 서랍에 안전히 보관했고
나는 느긋하게 아침을 맞이했다. 선명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나는 온전히 아침 식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한 느낌은 정말 색달랐다. 조용한 집안은 평소보다 더욱 평화로워 보였다. 점심시간에는 책을 읽기로 했다. 언제부터 인가 책을 손에 쥐는 일이 드물어졌고 대신 전자책이나 온라인 기사를 자주 접했다. 하지만 종이책을 직접 넘기며 독서의 재미를 톡톡히 느꼈다. 책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확신이 자리 잡았다. 디지털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미리 예약해두었던 요가 수업에 참석했다. 스마트폰 없이 집중하자 강사의 지시가 머릿속에 명확히 그려졌고 어느 때보다 수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요가가 끝난 후 피어오르는 땀방울과 함께 나는 몸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이 없는 빈자리가 더 커 보였다.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간은 흘렀다. 우리는 진정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디지털 연결 없이 진정한 연결을 경험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나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불편함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결코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 변화를 통해 나만의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때론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스마트폰이 없던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값진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나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볼 계획이다.